18일날 박은규가 답변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증인의 그 증인 요청서인가요? 거기 받아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대부분 뭐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는 식이고 그 폭행했다고 하는 그 부분만 지금 아하고 캉에 기재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차량 넘어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이 지금 돼 있네요. 이거 답변서 혹시 이거 증거로 내실 건가요? 답변서를 증거로 내세요?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증거 서증으로 내실 건지. 답변서요? 네. 저 답변서 대신에 얼마 전에 그 참고 서류 제출한 거 있는데 그걸 답변서 이거는 증거로 안 내신다는 얘기죠? 네? 이건 증거로 안 내신다는 얘기예요. 박원규의 답변서요? 네. 증거 능력이 없죠. 안 내시고. 네. 그리고 참고서류 6월 10날 제출했는데 다시 증인 신청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뭐 이 사람이 1심에서 증언을 안 했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다른데 증언 이미 된 상태에서 조금 오래된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굉장히 원해가지고 그 조건 하에 2번 정도 소환해서 안 나오면 처리하는 전제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거 신청 새로 낸 부분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증인 신청 부분은 기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내신 거죠? 증인 신청을 또 재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채택하지 않습니다. 박원규 씨가 증인으로 못 나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증언을 한번 했잖아요, 1심에서. 그렇다고 안 나올 이유는 없고, 사실 그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오면 만약에 저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4개월 동안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면 그거는 사실 파면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형사소추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자기가 알고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원래 1심에서 증언을 하면 그때 잘 물어봐야지 다시 2심에서 또 증인 신청하고 이러면 원칙적으로 채택을 안 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재판부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다시 한 거죠. 새로운 증거가 있었다고요? 네. 새로운 증거는 2016년 2월 18일자로 낸 저의 의견서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탄핵 증거로 채택해준다면 저는 증인 신청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인 신청한 거를 다시 저희가 채택을 해서 근데 이게 재판이 한정 늘어질 수 없으니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속 안 나오면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했었고 이제 취소가 된 마당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기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온 재판 자료 피고인이 낸 거 그다음에 검찰에서 낸 게 이제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2016 항소된 게 16년이네요. 1심은 15년 기소가 됐었고요. 오래된 사건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 상태에서 기록 그다음에 녹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지금도 녹음하는 거죠? 네, 공판 절차도 그렇고 그 증인의 증언이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거 다 듣고 저희가 유무죄를 판단을 할까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날 냈던 의견서는 박원규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채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박원규 씨가 자기가 공무원이라서 공사가 다 망해서 못 나온다 그런 취지로 답변서를 냈잖아요. 1심에서 네. 피고인 신분 이런 부분은 채택이 안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박원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하고 이런 부분들은 증거로 채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증언이 이제 돼 있으니까 증언은 법정에서 하여튼 진술한 거니까
다른 사람 진술을 들은 거라든가 그런 요건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증인 채택 안 한 게 저한테 그 유리한 건가요?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박영규에 관한 증인 새로운 신청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좋고 다른 뭐 증거 더 신청하실 거 있으세요? 박영규 말고. 아, 그렇다면 그 원심 처음에 기소할 때 예. 검찰 측에서 그 박원규의 허리 디스크 당했다는 진단서를 그 증거로 첨부한다고 돼 있었는데 증거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성식 그 기소한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그 신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소를 진심을 한다면 하여튼 뭐 저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 재판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피고인 신문 안 하시죠? 검찰에서. 예.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의견 진술을 해주시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도록 기각하여 주시고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징역 1년 6월이 장난이에요? 구형이니까 검사의 의견이에요. 그거는 증거 있어요? 본인의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피고인 네.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할 건 없고 검사가 이제 법원에 요청하는 거니까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할 얘기가 있으면 재판부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허리 디스크 걸렸다는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박원규가 진단서를 아예 안 냈거나 아니면 그 진단서가 꾸며낸 허위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저는 지금 그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피고로 세워놓고 심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 진술을 하겠습니다. 저 요약해가지고 10분 이내에 진술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의 집회는 허가지 아닌 신고제입니다. 잠깐만요. 그거 혹시 그 서면을 작성해 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요약해서 진술하고 법원에 내고 가세요. 그거를. 네. 서기 2015년에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집회는 강행되었고 경찰은 물대포와 차벽, 그러니까 승구명과 소특광 작전으로 등의 과잉 대응으로 백남기 선생을 사상당하게 한 것입니다. 1980년에도 당시 신군부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때려놓고 물리적 충돌을 유도한 후 시민들을 언론으로 폭돌하고 물타기 했었습니다. 2015년에도 경찰은 가포 비상령을 내려놓고 언론의 물타기로 민주노총 등과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경찰은 처벌받는 한놈 없습니다. 우리 사건 역시 아무 증거 없이 말을 꾸며내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한 것이 명백합니다. 생사람을 잡아서 날로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렇다면 본전도 못 찾게 해주는 것이 정의일 것입니다. 검사 지금 출석한 검사 이름이 뭐죠? 본인 얘기를 하세요. 법원에다가. 3월 22일 날은 정승원 검사가 출석을 안 했는데 사건 기록에는 정승원 검사가 출석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3월 20일이요? 처음부터 저는 양창규 검사가 출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년 3월 22일 양창규가 출석한 걸로. 그렇죠. 근데 인터넷 사건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출석한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 예. 양창규 검사한테 제가 연장자로서 감히 충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원에다 진술하시죠. 네. 양 검사는 지금 처음에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 처음에 한 말씀이 약자를 위한 검사가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대충 하고 하면 평상시에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업무들이 약자를 타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전에
제가 그 공소 취하 그 판결 신청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 기각 판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소 판결, 기각 판결의 당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재판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장급 판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생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고 시원하게 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기 2019년 3월 22일에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반가웠었습니다. 그날 재판을 받으며 느낀 점을 밝히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 전에 제가 제출했던 여러 서류들을 잘 검토해 주어서 고맙고 재판 진행하는 재판장도 좋은 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박원규 증인 채택해 준 것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최대한 밝히는 것에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이것을 줄이고 이 사건 공소 기각 판결의 당일을 진술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특수체포로 비롯된 사건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무혐의의 핵심 증거인 당시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처음에 경찰 269 기동대 대장이 나를 일반 교통 방해하고 직수법 위반으로 체포 고지하고 연행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반 교통 방해와 직수법 위반에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박원규 당시 경장은 그 일반 교통 방해하고 공무집행법 위반과 그리고 해산 불응으로 체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공무집행법으로 검색하면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법은 저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판사님들이나 아니면 검사, 선생들이 만약에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공무집행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집행법이라는 법률이나 법조항이 없음은 명백한데 박원규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를 체포한 박원규 자신이 공무집행법 제1조와 1조 제2항과 제12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가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범죄 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끌고 가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연행할 때의 영상과 체포 고지할 때의 적용 법조가 틀려지는 것을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속 적부심 때에는 검찰 측이 마치 그 사이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작을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구속 적부심 법정에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정상을 진술하니까 그렇게 한번 던져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영상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술하게 짜여진 공소가 나를 향해서 제기되고 원심 유죄 판결된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수모이고 경찰과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구속할 때 구속의 요건에 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 때에는 구속 적부심에 재판을 했던 그 판사는 정재호 판사였었는데 판결한 판사는 임성근 판사였습니다.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한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것은 원심법원의 판사입니다. 원심법원의 판사 오윤경은 박원규는 그 원심법원장의 증인으로 나와서 그 최성년 나의 폭행으로 그 다쳐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말을 했는데 원심법원의 판사는 그 박원규의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고 그 판결문의 그 내용은 쏙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결을 멋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계속 1만 나온다면
그 재판은 조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사법 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과 검사와 판사는 모두 공무원입니다. 우리 대한의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의 중립이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심으로서 행하는 수사 때 그 일방인 박원규는 돌연히 폭행을 당해서 검거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방인 나는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것을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쪽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체증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체증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자고 처음부터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일방의 진술만을 가지고 기소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정보부 검사 이성식이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무시하고 오직 기소하려는 의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이 될 박원규의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검찰 측이 증거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보면 검찰 측도 이 사건이 조작 사건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 민중총궐기 당시 박원규가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상 상해 진료와 치료를 경찰 병원이 아닌 경기 안양시의 호계동의 윌스 기념병원에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어색한 점입니다. 박원규는 지금 진단서 제출을 했다는 거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억 안 날 수 있나요? 박원규가 당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지면 자연히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도 역시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할지인데 이 사건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처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조작의 일원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 사법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위반되었으므로 공소 기각에 상당한 당위가 있습니다. 셋째로 원심 판결의 오류 비판과 무혐의 탄핵 증거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 기준을 원심 단독재판부는 위반하였습니다. 박원규는 객관적인 증인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인 검찰 측의 증인이었고 내가 박원규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철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팔은 안으로 굽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의하면 이 사건처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을 종결해야 할 경우에는 일단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도리인데 오윤경 판사는 일단 유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회하더라도 그 처칙에 의하지 않은 성급한 판결이었고 의혹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오윤경은 자기의 판결 선고를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좌우 쌍방이 항소하기를 예상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식으로 일단 같은 공무원 측에 손을 들어주어서 나를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독립성 또한 의심이 됩니다. 법원 행정처의 원세훈 재판 관련 각계 동향 문건 중에 BH 최대 관심 현안이라는 내용과 함께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에 나는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의 행정 요직에 있었습니다. 나는 원심에서 박원규의 증인신문 이후에 박원규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서, 정상관계 진술을 제출했었습니다. 기관 재판부에 진술 요청서를 제출하기 정확히 3년 전 같은 날인 2016년 2월 18일자입니다. 나는 구속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8쪽짜리의 의견서를 탄핵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만 원심 재판부는 그 진술서의 진술 효력을 전부 무시하고 박원규의 주장만을 증거로 나를 유죄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 측과 박원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고 나는 이 사건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파헤쳐왔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원심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했었다면 그 탄핵 증거에 의해 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역시 나는 항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2016년 2월 18일자 의견서를 귀원 재판부가 탄핵 증거로 채택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서기 2019년 1월 4일에 구구주의 행동대 선생들이 나를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으로 고발했다는 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상진은 그 구속됐다고 5일 만에 풀려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검찰청 검사장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5일만 구속됐다가 5일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나는 무죄 판결을 원합니다.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재벌들을 지금 집행유예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도 역겹고 그리고 무죄인 사람을 집행유예 판결하는 것도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날 유죄 판결할 것이라면 반드시 실형으로 판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고요. 그 최후 진술서라고 작성해 온 것인가요, 그게? 참고 서류로 그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네, 했어. 대장님 정리가 가능한가요? 하고 그러면 여기 기대 안 된 부분이 또 추가된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저기 어차피 녹음이 되잖아요.